들은 요 주변에 계획관리 지역에 경미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건데 생략하고요. 이제 용도지구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뉴스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뒷부분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잠을 주무시고 3교시에 좀 눈을 떠요. 아시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토지 선생님들하고 가장 그 차이가 있다면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뉴스 읽는 법을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용도지구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구란 규제입니다. 규제 또는 완화책입니다. 어떤 거요? 그 지역에 맞춘, 지역 현황에 맞춘 이런 거, 그러니까 용도 지역상에 이런 거 하세요라고 해놓고, 아이고야, 근데 요 땅은 요런 일부 땅들은 이런 규제를 넣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용도 지구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옆에 방화 지구 돼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뭐 크게 메모할 건 없는데 대충 마인드만 요게 요런 거구나 하는 것만 잡아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좀 힘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의미는 저도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국계법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 선생님들의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하는 것을 짚어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경관지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경관지구는 뭐뭐 있습니까? 경관지구가 뭐뭐 있어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있나요? 자, 일단 경관지구가 뭐예요? 뭐를 두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경관 자연이란 말은 없잖아요. 경관이란 볼경자 볼관자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라는 거잖아. 보기 좋게 하라는 건데 대상이 자연이네? 이건 뭐예요? 대상이 자연이네? 이건 뭐예요? 대상이 산이야, 산. 그럼 산 잘 보이게 해라 이런 말이네. 그럼 어떤 행위 제한이 있겠어요? 아니죠. 개발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어떤 동네냐면 여기가 이렇게 산이 있다. 이런 동네가 있다. 근데 이 산이 요 동네 사람들만 올라다니는 산이 아니고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산이다. 그러면 요 밑에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볼 때 요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높이 이상 짓지 마 이런 거 이렇게. 좀 낮게 지어서 산 뽕이 보이게 해줘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데를 경관지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서울 구도심 중에 경관지구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부동산 전문가 내용으로 전문가는 좀 그렇지만 저 정도면 빠지는 편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그 부동산 하는 제 입장에서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지구를 너무 그냥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도 많죠. 대표적으로 잘한 게 찾아볼게요. 근데 부동산 정책으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다가 벼는 왜 심어? 벼는 도대체가 주민공동체 그건 아무튼 근데 그거야 어떤 그 관점 차이라 할 수 있지만 특화 경관지구가 있다 서울시만 있는 게 일단 하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높이에 대한 행위자를 많이 해놨는데 자 다시 이야기 들어올게요. 그럼 경관지구인데 동네가 썩었어요. 그래서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사업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안 좋아. 자,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관지구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요런 데 땅인데 경관지구란 말은 없다고 해볼게요. 그냥 산자락에 주거지입니다. 요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 경관지구를 안 해놨으니까 산자락 밑인데 경관지구는 없으니까 좋을까요? 안 좋아. 자, 생각해봐요. 한남 뉴타운 높이 제한을 많이 받았죠. 왜 높이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까? 남산. 맞죠? 그러면 한남 뉴타운 그 동네가 요 찍어볼게요. 하필 도로를 찍었네. 다시 보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이 동네가 그러면 경관지구냐? 전혀 아닙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된 거고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왜 여기 높게 못 짓게 했느냐? 여기다가 한남 뉴타운을 높게 지어버리면 한남대교를 건널 때 반대쪽인가? 이쪽이다, 그죠? 한남대교를 건널 때 한남 뉴타운 높게 지은다. 그럼 뭐가 안 보입니까? 남산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높이 제한이 대단히 심하고 경관지구라는 용어를 써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관심의가 개념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산이 동네 사람들, 그 일대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이라면 그 경관심의에서 높이 제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는 산 밑에 있는 그 재개발 단지다. 난 싫어. 난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아주 동네 사람만 다니거나 아니면 이미 고층 아파트 허가가 나서 지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딱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 이름이 생판 못 들어본 산이다. 그럼 또 괜찮아요. 근데 딱 뭐 관악산, 청계산, 안 좋다니까.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시가지 경관지구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건 대상지가 어디겠어요? 이거 주로 도심지, 어디요? 대로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을 지을 거면 시가지 스타일로 지어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지어라는 뜻이겠어요, 그러면? 높게 지어라, 오케이. 3층 이상 지어라.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건축선 후퇴가 대단히 많아요. 환장한다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건축선 후퇴가 뭔 소리냐면, 내 땅이 요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내 땅이 요렇게 있다. 그럼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짓고 싶어요? 높게 짓고 싶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를 도로에 바짝 붙이고 싶어요? 뚝 떨어지게 짓고 싶어요? 바짝 붙이고 싶죠? 맞나요? 근데,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래놓으면 건축선을 여기에 저촉되는 건물들은 보통 3m 이상 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지금 선이 뭐라고요? 건축선이었어요? 아니면 시가지 경관지구였어요? 시가지 경관지구에 저촉되는 건물은 요 선보다 안에 지어라 이 뜻은 아니라고. 저촉되는 건물은 어디 3m 안에만 지으면 됩니다. 이 뜻입니까? 예,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지 경관지구선 이 정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3m만 들어 지으라 했으니까 튀어나가네. 그럼 여기 좀 줄여야지, 저기. 이래 되죠.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가끔 지자체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다 이런 데는요. 건폐율이 이게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70% 적용도 많아요.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럼 건폐율이 80이잖아요. 근데 시가지 경관지구다 이러면 건폐율 70만 하세요. 왜요? 너무 빽빽하게 지으면 버겁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이게 3층 이상이어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가 건물 지을 거면 가급적이면 크게 지을 거니까 3층 이상 지으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스타벅스 하고 싶어. 그럼 2층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시가지 경관지구는 억지로 3층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요, 돈 안 돼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 주로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타법에 의해서 다른 규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특화 경관지구는 뭐 특별히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있는데 고도지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도지구는요, 그 전에 최저고도지구랑 최고고도지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합해져 가지고 그냥 퉁쳐서 고도지구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몇몇 높이 이상, 몇몇 높이 이하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질문이요. 최저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최고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최고가 더 좋죠?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좋은 걸까요? 최저 높이 제한 지역이 좋은 걸까요? 최저 높이 제한 지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건물 지을 거야? 그러면 몇 층 이상으로 지어? 몇 메다 이상으로 지어? 이런 말이에요. 뭐야? 그런 경우 별로 못 봤죠? 수도권에 사는 우리는 과밀한 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방 가면은 고도지구 이래놓고 가로 열고 닫고 최저 높이 얼마 이상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에도 어떤 동네를 갔더니 대연동인가? 무슨 지하철 개통 예정지 앞인데 최저 높이 제한 지역 이래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저 높이 제한 지역. 그런 말은, 자, 건물 갖고는 니들 건물 좀 크게 지어 이런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 짱짱하게 깔아줄 테니까 니들은 안심하고 건물 크게 지어. 건축물이 이 동네 좀 부족하니까 건물만 좀 크게 지어.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겁니까? 베리굿이죠.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거의 없어요. 예. 몰라. 저기 가평 있는 데 가면 철원 있는 데 가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예. 사고 싶은 지역 중에는 잘 없습니다. 예. 그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은요. 이 높이 밑으로 지어야 돼요. 좋은 거예요. 겁내 나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단독주택이 경매 나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물건 뭐라고 써놨어요? 정비구역이라 해놨죠. 그리고 나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써놨어요. 아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 아니, 재개발구역인데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안 좋은 거 같죠? 그죠? 아, 근데 이거 이제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동네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더 먼저 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지자체에서 여기를 여긴 경관관리구역이죠. 이게 서울시만 있는 거거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로를 닫고 뭐예요? 주요산 주변. 요 주변에 이런저런 산이 있으니까 니들 높게 짓지 마라고 했어요. 자, 정비구역이 우선권이 있죠? 맞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정비사업지가 먼저 지정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다음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럼 높이 제한을 받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한 거죠. 맞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이 지금의 그 이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했으니까 이걸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도 받았네? 그러면 적용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좋아요. 왜 좋아요? 높이 지을 수 있고.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는요. 정비구역이 여기가 있고 그 주변에도 다 노후된 데가 있죠. 근데 아직 스타트 안 했어, 정비사업을. 우린 했어. 그 다른 데는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사업성 좋은데 한 번씩 가다 뭐 있어요? 비대위가 있잖아. 근데 여기 비대위가 설칠 수 있겠어요? 이 조합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정비구역 지정 해제해야 된다 이러면요.
그 사람 한 3일 이상 못 살걸? 맞아 죽을 거예요. 왜요? 해제되면 경관관리구역 적용 받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뒤로 갈 반대파가 잘 안 생겨요. 반대파 안 생기죠. 경쟁조합 안 생기죠. 경쟁조합이 아니고 경쟁할 수 있는 구역 안 생기죠. 맞나요? 높이 제한 적용 안 받죠. 돈 됩니까? 이건 돈 되지. 이건 돈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안구 송죽동에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는데 뒷장 볼게요. 아유, 뒷장 안 써놨네. 이거 볼게요.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토지 면적이 35평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35평이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분명히 안 좋은 거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 35평이면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낙찰이 157%에 되고 입찰한 사람도 무려 11명이나 되죠. 아니 일종 일반 주거지가 안 좋다면서요, 쌤. 일종 일반 주거지가 안 좋고 근데 이거 35평인데 뭔 입찰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17745 사건 가볼게요. 수수께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경매 나올 당시에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여러분 교재 토지용계획 확인서상의 지적도랑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여기는 교재는 이렇게 분필되어 있죠. 이건 분필 안 돼 있죠. 경매에 나올 땐 이렇게 403-2번지가 길쭉한 거 하나였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분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이게 도로를 넓히다가 보면 이런 도로들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난 시간에 현황도로 할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이 먼저 있고 그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들이 조선이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든 도로에 뭐가 다니는 거였어요? 그 거마가 다니고 이런 도로였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도로가 넓었어요? 아니요. 집들이 먼저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난 거죠. 그 사극에 나와서 막 말 뛰어다니고 막 넓은 도로 있잖아요. 조선은 그런 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극 다 뻥이에요, 다 뻥. 예. 또 사극에 보면은 뭐 한 70원 할아버지들이 막 있잖아요. 다 뻥이에요. 예, 조선의 왕도 40해 죽고요. 평민들은 32세인가가 평균 수명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널찍한 도로 자체가 없고 집과 집이 있고 그 사이에 꼬불꼬불가는 이런 도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려지죠. 근데 그 도로에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오면서 지적도가 입혀진 거예요. 그 이런 꾸불꾸불한 지적이 다 일제 때 지적이거든. 그러고 나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로를 넓힌 거예요. 그러면 꾸불꾸불한 도로를 쭉쭉 펴줘야 되는데 또 좁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쭉 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노란색 이런 도로를 만들다 보면요. 기존에 403-이게 기존 도로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도로는 요래 갖고 요렇게 가끔 생긴 도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도로를 안 쓰는 거죠. 이런 데를. 넓히는데 403-2를 써서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406의 2라든지 이런 남의 집을 치고 지나가니까 도로를 삐딱하게 약간 틀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403-2 같이 안 쓰는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도로가 생겼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경매에 나온 물건의 집주인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403-2 도로를 안 쓰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에라이 내 집처럼 마당을 깔고 써버려 이럴 수 있나요? 그죠? 진격하겠죠? 도로를 안 쓰니까. 이 땅이, 이 물건이 왜 좋은 거였냐면, 자기 소유 땅은 요 뒤에 맹지인데, 사실상의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인데, 앞에 국공유지를 공짜로 쓰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요 집이거든?
요 앞에 마당처럼 쓴 거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자기로 어떤 국공유지였던 거야. 자, 그러면 등기부 떼보면 되죠. 해볼까요? 지금은 지적이 분필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죽동 403의 5번지를 먼저 가볼게요. 지금 탱크 옥션에 무슨 에러가 나가지고 원래는 누르면 바로 떠야 되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 요 앞에 자 403의 8이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403의 8 떼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나오네요. 82제곱미터 분필되어 있죠. 그 토지 이력 특성은 볼게요. 군유지라 나오네요. 그럼 누구 땅이에요? 지자체 땅인 거 같죠? 그죠? 시유지도 아니고 군유지로 나옵니다. 국유지도 아니고 군유지. 이건 뭐예요? 옛날에 수원 군이었나 보다. 그럼 그 옛날부터 도로로 썼던 거네. 맞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필지 분할이 2013년에 됐다. 아닐 것 같은데. 요 땅이 아무튼 지금 요렇게 나오는 403-2가 이 전체가 국공유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인지 매매로 산 사람이 요 앞에 요렇게 잘랐죠. 그러면서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자기 땅처럼 이제 정당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물건이 이제 보니까 고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지? 여기 보니까 고도지구 가로 열고 닫고 4층 이하 돼 있죠. 그죠? 송죽동이 어떤 동네냐면 소나무, 죽, 대나무 맞습니다. 여기는 송죽동에 빌어먹을 송 여기죠. 예. 그래서 이 빌어먹을 이 소나무 때문에 이 집 이제 여기가 높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건물들이 요 모양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동네 사람이면 이 소나무 다 뿌리 뽑아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뒤로 들어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들어가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은 뭐예요? 현재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그럼 일반재산은 뭔데요? 일반재산은 옛날에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건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예요? 쓰고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등기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안 써.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야, 잡종이 뭐냐? 국가재산에. 그래갖고 순화시킨 게 일반재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여기 403-2번지가 일반재산 같나요? 행정재산 같나요? 도로를 안 쓰고 있죠? 일반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매도 청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됩니다. 요 앞부분이 국공유지인데다가 일반재산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매도 청구 또는요 점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는 거의 됩니다. 왜요? 계속 써왔잖아요, 자기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뭐라 그럴까요? 이 물건이나 뉴스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배포가 크신 분들,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공격 상황에 있는 분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막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예,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냥 하천인데 폐하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어도 폐국어 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냥 지크처럼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그 시간 지나면 그 하천 조명호가 국어지 조명호가 받기 좋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오랫동안 썼으니까. 예. 그 썼던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그게 근데 내가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땅하고 붙어 있어줘야죠. 그래서 저기 경기도 광주에 보면은 스타벅스가 제가 우리 회원님이 하려고 하다가 좀 자신 없어가지고 우리 회원님한테는 못하겠다 했던 게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제 아는 돈 되게 많은 동생이 형님 같은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돈 되게 많은 동생이 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천이 있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여기 보면 경기도 광주에 송정DT라고 있는데 땅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뒤에가 국공유지 더 있었어요. 원래 여기에. 그죠? 자세히 보면 보이죠? 땅은 요까지잖아요. 맞죠? 근데 주차장은 더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전에 경안천 옆에 이게 국공유지인데 이 옛날 땅 주인이 그 옛날부터 직구로 깔아먹은 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용료 내고 요만큼 더 썼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 근데 이제 제가 이때는 이 땅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땅이 매매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된 거였고, 평당 1,000만 원에 계획관리지역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뭐 있다고 평당 1,000이나 하냐. 그래서 되게 안 좋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 개코나. 욕심을 과하게 버렸습니다. 30억 주고 사서 이 짓는 거 한 10억 들었을 건데, 70이 여긴가 67억에 팔았나? 그래가지고, 저보다 돈이 많아서 동생인데 형님처럼 모시고 있는데 더 큰 형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짜증나네. 자, 다시 교재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방화지구는 뭐예요? 화재를 방지합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래버리면 뭐가 와닿지 않죠. 그저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건물을 지을 때 내화 구조로 지어라. 불 잘 안 나게끔 나더라도 잘 버티게끔 지어라 라고 하는데 투자는 우리한테는 내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방화지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용도 지역에 적용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 일반자 뺄게요.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런 데 적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택 건축 시 어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건폐율 10% 깎아라. 그죠? 10% 줄여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뒤에 요거 사례 한 개 보겠습니다. 방화지구 사례요. 왔다 갔다 할게요.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대지가 경매에 나왔고 뒷장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에 뭐라고 같이 써놨어요? 방화지구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얼마입니까? 80%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로 해놓고 주택 건축한다. 건폐율 얼마 적용이요? 70%가 되는 거예요. 70%.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67평이니까 건폐율 주택으로 짓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게 일반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니까 주택 짓는다. 건폐율 70%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어떻게 나와요? 7, 6, 42, 7, 7, 49. 바닥 면적이 얼추
47평 정도 나오니까 집 짓기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이 물건은 사실은 수익이 좀 괜찮게 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방정을 떨어가지고 내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래 된 거거든. 뭐냐면 이게 4억 7,400에 감정했잖아요. 그 평당 얼마예요 이게? 예? 평당 6677 700만 원 좀 700 그죠? 평당 700 정도에 감정했죠. 일반 상업지역인데 평당 700? 수원 건성구 세류동에 싼 거야. 싼 거야. 그래서 제가 답사 가면서도 했던 말이 이게 시세 조사만 잘하면 되는데 이건 거의 현금이다. 낙찰 받고 나서 위에 건축물 요거 있는 거 이거 뭐 창고 이거는 해소하고 창고 주인하고 해결하면 뭐 쉽게 팔릴 수 있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 말을 했더니 귀가 쏠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의 특징이 나중에 큰 돈 법니다 이거보다 지금 당장 팔면 용건이 요걸 엄청 좋아해요.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등이 우리고 2등도 우리고 3등도 우리였어요 사실은. 실전만 회원님이 3명이 간 거야. 그래 둘이는 먼저 만났죠. 앞에서 너 왔구나 자식아 이러면서 까가지고 더 적게 쓴 사람이 포기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 명은 포기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이렇게 끝까지 숨어 있다가 있잖아. 그리고 개찰 갔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6억 3천 유 선생님 받고 5억 3천도 우리 수강생이고 아유 진짜 신권 최저가나 바닥 쫙 깔면 얼마나 좋아 이거 4억 8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팔기는 8억 5천에 팔았거든요. 8억 5천이 시세로 업자 나홀로 주택 짓는 업자 입장에서 8억 5천이 시세라 봤을 때 감정가 4억 7천 엄청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금액 올라간 거라니까. 아유, 내가 그냥 조금 이 정도만 했으면 될 건데 금방 판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래 된 거거든. 자, 한 번 더. 우리 지난 시간에 집 짓기 좋은 땅 이야기할 때요. 뭐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만 집 짓기 좋은 땅 몇 평 정도 좋다 그랬죠? 60에서 80평 정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해놓으세요. 우리 빌라 짓는 땅들 가보면 요게 잠깐만요. 치우고 빌라 짓기 좋은 땅들 보면 주차장 어떻게 해놨던가요? 필로티어 해놓고 요렇게 바짠짜 주차로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를 하면 차가 슉 바로 나가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짠짜식으로 주차를 하려면 요 접한 길이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건데 중요한 거라서 한번 언급해 놓을게요. 대충이란 말 빼고 14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집 짓기 좋은 땅, 60에서 빌라 짓기 좋은 땅, 일반 주거지역 몇 평짜리 사라고요? 60에서 80평 플러스 도로 접한 길이 몇 메다? 14m. 그죠?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14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 답사를 갔을 때, 세류동 답사를 갔을 때, 접한 길이가 얼마인가, 그거부터 쟀습니다. 사실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 여기서도 재도 됩니다. 여기서 거리 재기 있죠. 요걸로 요렇게 재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경매 사례지를 가볼게요. 이 땅 맞지? 요거 맞는 것 같거든? 거리가, 13m 살짝 넘죠? 그래서 내가, 됐다. 이러면서. 실제로 요거 이제 사신 분이 뭐 지었겠어요? 우리한테 땅 산 사람이 뭐 지었겠어요?
나홀라 아파트 지었지 뭐. 아유, 요 땅이거든요. 요런 땅이었는데 요렇게 산 사람 요런 거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분양 잘 했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로 요 위에 있는 오성상사 건물은 불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무단으로 지은 거고, 그러니까 인입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낙찰받은 우리 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경매로 하는데 위에 종전 소유자의 건물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약간 청개구리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했냐면, 낙찰받은 우리 회원님이 여기 소유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왜 샀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빌라 지어볼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내 위에 건물 이거 만든다고 돈 얼마 들었는데 3천만 원 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아유 그 집 짓는단 말 하면 당장에 지을 거라고 보이니까 돈 많이 부르지.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요 세류동 근처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거든요. 난로 위에 주전자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뜨거운 물 우리 둘이한테 한 잔씩 부어주고 자기도 한 잔 붓고 그냥 뜨거운 물에 무슨 차래. 근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제 그걸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이 동생하고 같이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집 지을 마음이 없다. 그래서 짓긴 집 지을 건데 지금 지을 마음은 없고, 그냥 집값도 안 오를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 사놓은 거라 그래서, 지금 지을 마음도 없으니까 사장님이 그냥 계속 요 오성상사로 임대를 주고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오성상사 가서 물어봤어요. 임대를 얼마 주고 있냐니까 한 달에 50만 원 준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 거를 6억에 낙찰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료는 통상 4% 정도 잡거든요. 그럼 6, 4, 24, 1년에 2,400만 원의 지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건물 좀 번듯한 거 지어놨는데 사장님 우리한테 지료만 매달 200만 원씩 주시면 됩니다. 건물 철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물 계속 쓰시고 지료 200씩 주세요 이랬어요. 50 받아서 150 보태서 달라는 말이잖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막 이제 협상 이제 반대로 됐죠 입장에.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정당하게 내 땅을 쓰니까 지료를 달라고 하는데 뭐 내가 잘못된 건 주장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사라고. 얼마 안 받으니까 살아요. 아니 3천에 사라면서 우리 그런 말 없다고. 3천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료를 계속 내고 있다가 안 쓸 때는 건물 사장님 비용으로 철거해갖고 토지를 반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래도 그러지 말고 사라고. 싸게 줄 테니 사라고 이래 된 거야. 그럼 내한테 금액을 먼저 말해보래요. 근데 먼저 말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이 뜨거운 물 있잖아요. 막 말할 때 이 새끼야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좀 식을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사장님 3천 불렀는데 좋다. 그럼 난 30에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30이면 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철거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완전 손해라고. 30이면 내가 그냥 사는 사장님한테 포기학세 받고 가져갈게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발끈하더라고. 그냥 50에 샀어요. 그래서 3천 불렀던 거 50에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거하고 업자한테는 이렇게 팔고 업자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쭉 올라가서요. 방제지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제지구의 방제는 뭐예요? 방제가 재난이잖아요. 재해잖아요. 재해. 그죠? 뭐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방화가 불 날리면 방제는 물 날림. 그럼 방제지구다. 자연 방제지구 빼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것 같죠? 투자를 하는 우리 관점에서는 시가지 방제지구도 진짜 좋은 거예요. 옛날에 풍납도 물난리 많이 났던 동네라면서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지금 풍납도 물난리 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방제지구였으니까 하수관 같은 것들 큰 걸 매설했을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위에 있는 건물 다 없애야 되겠죠?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여름에 서울에 물난리 많이 났잖아요. 그죠? 심하게 났었잖아요. 그런데 위주로 정비사업 속도 빨리 한다고 합니까? 맞죠?
그래서 방제지구라는 개념 자체가 방제지구라고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물난리가 나는 동네다.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대단히 빨라요. 대단히 빨라요. 방제지구 살면 좋아요. 좋다니까. 실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친구가 내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내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 친구가 저기 서울 산업대를 갔습니다. 서울 산업대를 가가지고 공릉동 그 동네 어디 살았고 저는 이제 대학을 수원에 나왔으니까 수원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아이러브 스쿨 이런 거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브 스쿨로 이래가지고 막 이제 어릴 때 친구들 막 찾고 이러는데 좀 이제 그 친했던 친구가 중앙대를 다니고 있더라고. 중앙대 하나, 저 수원에 대학 다닐 저 하나, 공릉에 저 산업대 다니는 친구 하나, 세 명이서 만나자 이러는데 우리끼리 만나기로 올리고 서울에 오는 친구에서 또 연락해라 이랬는데 세 명 다 남자거든. 근데 5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 여자 효진이라고 예쁘장한 애 있어. 걔가 나 이번에 취업해서 올라간다. 종유라 기용아 너가 어디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건대 앞에서 만날 때 니 나온나 이랬어요. 그래서 남자 세 명이 이제 효진이 왔지 부반장 왔지. 근데 효진이 직장이 노년역 근처였어요. 7호선. 근데 집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근데 야 수원에서 노년역 가깝다 그랬거든요. 수원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산업대 친구가 뭔 소리 하냐고. 야 효진아 이 7호선 타고 가면은 노년역 바로 간다. 공릉에 살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효진이가 공릉에 살았거든. 공릉의 지하방에. 근데 그 동네 옛날에 그때는 물난리 잘 났어요 거기가. 효진이 살고 있는데 홍수가 터져가지고 비 많이 와가지고 효진 지하방이 나가려고 문을 열는데 문을 밖으로 안 열린 거야.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린 거야. 지하에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걔가 규용이한테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 좋댔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물이 지금 넘쳐나 죽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규용이가 창살 뜯어내고 효진아 내 손 잡아라. 이래가지고 살려준 거야. 그래갖고 걔 결혼했어요. 진짜 둘이 진짜 결혼했어요. 방제주고 살아서 결혼했다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니다. 만약에 나한테 전화했어봐요. 어찌 됐겠어요? 효진아 기다리라고. 난 버스 타고 사당역 내려서 4호선 갈아타고 이수역 가서 7호선 타고 가면 이제 뭐 시신이나 수습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 기용이가 방제주고 살아가지고 기용이가 효진이 사귈 클래스가 안 되거든. 효진이 살려줬잖아요. 사귀어줘야지. 그래서 사귀어가지고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방제지구 좋아요? 방제지구로 안 써놔도 좋아요? 좋아요. 예, 물난리 나는 데다 그러면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국고를 들여서라도 정비 사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물난리 나는 데가 나쁜 데다. 거주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정비 속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